시작할게요. 이제 첫 페이지 딱 피면 행정하고 나와요. 우리가 행정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개념, 행정은 뭐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기는 뭘 모르겠어요. 행정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법에서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일단 권력이라는 게 있었죠.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권력이라는 거를 자 이렇게 쭉 막대 그래프 같이 이런 권력이 있었다면은 옛날에는 왕이 전체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죠.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신이 왕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민혁명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그 권력이라는 게 국민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법을 만들게, 법을 제정할게. 이걸 우리가 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한. 그 다음에 그 법을 적용해서 무슨 어떤 일들을 막 하게 되면 그 일들이 법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준수했는지 준수하지 않았는지 내가 판단을 할게. 그래서 법을 적용에 대한 어떤 작용에 대한 판단, 법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사법부라는 어떤 권한을 입법부에 사법부에 나눠주게 돼요. 자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갖고 있었던 권한 중에 입법부에서 권한을 떼가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권한을 떼가고 남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것들. 그 남는 권한을 행정부, 왕, 그 당시는 왕일 테니까 왕이 해라 라고 한 거고 그 왕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행정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뭐다라고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권력 중에서 입법부의 권력 입법권, 그 다음에 사법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행정권,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16페이지 피고 있나요? 그럼 16페이지, 17페이지에서 나온 부분은 출제가 된 거는 사실 한 부분이에요. 그냥 권력 분립과 함께 행정이란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런 질문 하나죠. 딱 하나예요. 자, 근데 본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겠죠. 입법부는 지금의 우리가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행정작용이 나오는데 아까 행정작용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가가 사인에게 뭔가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행정법에 관련된 거는 이 행정에 관련된 법을 다 묶어보면 뭔가 행정은 어떻게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구제가 돼야 되는지 그런 조직과 작용과 조직이 그 다음에 구제에 관한 어떤 국내 공법을 행정 관련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국가가 사인에게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행정 작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다면은 16페이지에서 행정에 의해서 첫 번째 줄 행정은 해가지고선 행정은 뒤로 가서 전통적인 권력 분립 원리와 함께 등장하였다. 그 정도만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쭉 넘어가서 2번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 다음 3번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출제는 안 됐지만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고 출제가 된다면 점수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형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형식은 주체를 말해요. 주체. 그 다음에 실질은 내용을 말해요. 내용을.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행정부에서 하는 작용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 내용이 뭐든 행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형식적 행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입법부에서 하는 작용은 그게 내용에 상관없이 다 형식적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법부에서 하는 거는 내용에 상관없이 다 뭐예요? 형식적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실질은요? 실질은 제가 내용에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실질은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죠? 여기는 법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건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하든 만약에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입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형식적으로 여기서 했으니까 행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법원에서 법관을 임명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이겠죠. 근데 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람을 뽑는 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행정이 되겠죠. 자, 제가 뭐 칠판에 몇 개를 제가 해봤는데 이 몇 개가 중요해서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아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밑줄 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보면은 행정심판 아직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행정심판 아까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판결을 한다.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송 좀 전 단계로 뭐냐면 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부에 있는 어떤 심판위원회에다가 이거 처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먼저 묻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행정심판이라고 하고 그 행정심판은 판결이 아니라 재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이게 잘된 거야, 법을 준수한 거야, 준수한 게 아니야 라고 재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일단 행정기관 내에 있는 행정심판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법을 적용한 거니까 이거는 사법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대통령령 하면은 대통령이 명령을 난 거예요. 아무튼 법규 명령을 제정한 거예요. 그죠? 그럼 대통령은 입법이에요? 행정이에요? 사법이에요? 대통령은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죠.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에요. 근데 법을 만든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입법이겠죠. 되세요? 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튼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법원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형식적으로는 어때요?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 행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입법이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국회 징계 의결. 국회의원 야 이거 너 잘못한 거야라고 징계를 했어요. 그럼 국회에서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뭐예요? 형식적으로 입법이죠. 국회에서 했으니까 입법이죠. 징계를 한다?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을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법이겠죠. 사법. 되셨죠? 자,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을 임명했어요. 요거 두 개는 좀 어렵기는 해요. 나중에 배우면 별로 어렵진 않지만 법관을 임명하는 거랑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는 틀려요. 왜냐하면 법관은 대법원장이 그 임명을 하는데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일반 법관을 임명했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하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뭐예요? 형식적으로 사법이죠.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사법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내용이 뭔가 임명하는 거니까 행정이죠. 그죠? 자, 밑에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행정이죠. 실질적으로도 행정이죠. 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따지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 여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4번 행정의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출제될 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죠. 근데 또 봤을 때 모르는 건 없어요. 이 옆에 있는 써져 있는 의의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행정 주체에 따른 분류는 워낙 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목적에 따른 분류, 자, 질서행정, 급부행정, 계획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유도행정, 질서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경찰행정이라고 얘기해요. 경찰행정하면 여러분들이 경찰, 군인 경찰 할 때 그 경찰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경찰 맞는데 영어로 하면 폴리스 제 영어 진짜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그건 아닌데 그것도 맞는데 경찰행정이다라고 하면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행정을 다 경찰행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질서행정 같은 말이에요. 급부행정은 뭔가 주는 거죠. 주는 거.
자, 여기 밑줄은 좀 쳐볼게요. 급부행정에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셔서 가로 안에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 방식으로 뭐 주는 거니까 그게 사법상의 계약으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 공법적인 공법에 따라서 뭔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져요. 계획행정, 계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과학, 조달, 유도행정. 이거는 제재를 하기 위함보다는 법을 잘 지켜라. 자, 이렇게 해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뭔가 유도해 가는 행정이에요. 의미를 묻는 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요. 법 효과에 따른 구분. 자, 부담적이다, 침익적이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수익적이다, 부담적이다, 침익적이다. 구분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구분이 안 되시나요? 부담적이다, 침익적이다.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영업정지 처분. 침익적이다, 부담적이다 예요, 수익적이다예요? 당연히 부담적인, 침익적인 거죠. 그럼 제가 지원금을 줬어요. 수익이잖아요. 뭔가 세금 감면이나 혜택을 줬어요.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근데 복효적 행정. 자, 복효적 행정은 밑줄은 칠 건 아닌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뒷부분에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복효적 행정은 두 가지로 나누기는 해요. 한 사람한테 뭔가 작용이 나왔는데 그 작용이 수익과 침익을 둘 다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업 허가를 줬어요. 너 그거 영업해 라는 허가를 주는데 근데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하지 마. 영업해. 근데 밤에는 하지 마 라고 했으면 그게 뭐예요? 영업해니까 수익이지만 밤에는 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을 준 거기 때문에 침익이 되겠죠. 그런 거를 복효적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보다는 누구한테 어떤 갑이라는 사람한테 수익을 줬더니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인데 제가 갑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 을은 아무것도 안 받았지만 피해가 간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복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경원자, 경업자 하면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법 형식에 따른 분류. 공법, 사법은 시험 문제로 무조건 하나가 나오는데 뒤에 하나의 챕터가 있어요.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뭔지 나중에 막 외우셔야 돼요. 막 그러면서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옆에 구별 실익 부분에다가만 살짝 밑줄을 칠까요? 나중에 보면 당연히 알겠지만 공법적 행정은 공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 행정은 사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원칙이나 권리구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공법적 행정은 당연히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법적 행정은 민사소송이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기속재량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뒤에 하나의 파트, 하나의 이거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이 통치행위로 갈게요. 자, 제가 이렇게 법 제정을 하고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하면서 이 행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국가 작용이긴 해요. 국가가 뭔가 사인한테 하는 작용인데 그거를 행정의 분류로 두지 않는 그런 행위가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뭐냐면 뭐 실질적인 행정이고 뭐 그다음에 형식적인 사법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요. 다음 중 실질적인 행정이면서 형식적인 사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그 안에 통치행위가 하나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통치행위는 행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이 어쩌고 그다음에 형식적이고 어쩌고 그런 거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통치행위가 답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통치행위는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통치행위는 뭐라고 하냐면 국가 작용인데 국가 작용은 맞아요. 근데 행정 작용이라고 보지 않고 행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통치행위 옆에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정 아님 뭐 X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의의가 뭐냐면 그 밑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통치행위 의의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자, 원래는 국가 작용이라는 거는 지금 권력을 나눴으니까 어때요? 국가가 작용을 했을 때는 다 법의 판단을 받는 거죠.
근데 법원에다가 그래서 어떤 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판단해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법원에서 이건 좀 판단하기 민망한데 나 이거 내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자제한다,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얘네들이 하는 핑계가 뭐냐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 야 행정은 네가 판단해야지. 야 이거는 행정은 아니야. 뭔데? 아니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니까. 이거예요. 이게 통치행위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는 다음 중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해서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에다 밑줄 치고 세 번째 줄에다가 여기다 밑줄 치세요. 국가 모든 작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가 가능해요. 그러나 통치행위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이 정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외우실 거는 요 밑에 있는 대법원의 입장, 그 다음에 헌재의 입장 이렇게 이걸 외우셔야죠. 자, 이게 대법원에서 한 건지 헌재에서 한 건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무튼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외우셔야죠. 뭐 두 문자를 따셔도 되고 뭐 저는 정비수 이사 뭐 이렇게 따기는 하는데 뭐 정은 남북 정상회의, 정 뭐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서운 수여, 뭐 그 다음에 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두 문자는 뭐 알려드리지만 나중에 두 문자를 하시고 지금은 두 문자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대북 송금행위랑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뭐 김대중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김영삼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막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야 너 왜 그 정부는 뭐 예쁘게 말해? 그 정부는 왜 비판같이 좀 나쁘게 말해? 아니 그 정부가 나쁘다 좋다는 전 잘 모르겠고 요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그 정부가 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떤 당이나 어떤 그 당시 정권을 제가 지지하거나 뭐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기는 해요. 절대 아니니까 잠깐 보신다면 일단은 김대중 대통령 때 일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북한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그럼 북한한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돈을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대북 송금 행위를 한 거죠. 이걸 갖고 이제 야 너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판례 대법원에다가 헌법 위반 이거 잘못된 행위다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 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 이거는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대북 송금 행위 이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해서 그 당시 누구예요? 국정원 원장도 하고 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가시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 요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위법하다, 적법하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북 송금 행위는 근데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으니까 통치행위가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는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거죠. 근데 두 번 있었는데 다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유신 헌법하고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있었던 그 비상계엄 선포. 근데 똑같은 비상계엄인데 그 옆에 보면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비상계엄 이건 뭐냐면 전두환 그러니까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하고 뭐 최규하 대통령이 이게 잠깐 하고 있을 때 전두환 이게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그거는 비상계엄이다라는 명목하에 선포됐지만 국헌 문란 목적이다.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백담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국헌 문란 목적 그냥 단순한 비상계엄 이건 통치행위예요. 근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상계엄 요거는 통치행위가 아니죠.
그럼 비상계엄은 뭐고, 이게 계엄 선포가 뭐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나오지만, 여기 없나요? 나오지만은 요 책에 있는 것처럼 뭐 긴급 재정명령이라든지, 재정경제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긴급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깐만 뭐 요 세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게 세 가지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계엄 선포하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명령, 그다음에 그냥 긴급명령.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을 줬어요. 필기하고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헌법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이 나오니까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뭔가 줬구나. 그래서 요거는 명령인데 법하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이게 그냥 긴급 이렇게 좀 따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죠. 왜냐하면 되게 급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국회에다가 야 우리 재정을 위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사회 질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줘라고 국회에다 요청을 하면 국회가 법을 막 만들면 되는데 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만들려고 해서 하면은 또 여야가 막 싸우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래서 안건 처리가 되네 안 되네 급해 죽겠네. 긴급한데 그러니까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이럴 때는 명령을 내려서 해라. 그리고 이 명령이 법하고 우리가 상위법 우선이다라고 해가지고선 법이 있는데 그 밑에 명령 우리가 법률, 명령,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썼는데 그 명령은 원래는 법률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규칙은 당연히 명령과 법률을 또 어기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긴급하게 뭔가를 딱 제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법률과는 뭔가 벗어난 다른 일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명령의 효력으로 봐주게 되면 만들어봤자 법률 위반이 돼버려서 효력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명령이지만 대통령이 내리는 거니까 명령이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동일한 법률끼리는 신법 우선 먼저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게 또 우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원래 법률이 있고 이게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법률의 효력이라면은 이게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원래 있었던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여기는 없지만은 어디 있냐면은 19페이지 맨 밑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긍정했다 중간에 있죠. 첫 번째 긴급재정경제명령 뭐였냐면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장을 저도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통장을 제 이름이 이준희잖아요. 그럼 이준희로도 만들고 이준호로도 만들고 이준하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제 이름하고 상관없이 통장을 막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돈 뭐 이렇게 비자금이나 이런 거 나쁜 돈을 거기다 다 이렇게 몰래 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서 야 이 돈을 다 끄집어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실명제 자기 이름으로 통장된 걸 만들어라라고 해야 되네. 근데 그거를 국회를 통과해가지고서 막 안건을 붙여가지고서 막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거 빼돌리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긴급 명령을 내린 거죠.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다 이제 회수를 한 거죠. 자, 근데 아무튼 돈을 뺏는 거니까 어때요? 통치행위는 맞아요. 고도의 정치적 견해는 맞는데 근데 사람이 우리 돈 그 중요한 거를 뺏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내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은의 문제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답이 틀려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거는 어때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가 맞고 사법심사 대상도 맞다. 이게 맞죠. 그죠? 근데 1학급 파병은요. 통치행위 대상이 된다. 근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맞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1학급 파병 통치행위죠. 통치행위인데 그런데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사면도 김대중 대통령 때죠. 이거 김대중 대통령 때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인가 그분을 이제 사면을 시켰는데 야, 왜 그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사면 행사를 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들도 사면해야지. 그러고 했더니 사면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누구를 사면할지 여부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내가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헌재가 판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서운 수여는 통치행위가 맞아요. 근데 서운 취소는요. 줬다 뺏는 건 어때요? 줬다 뺏는 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거는 사법심사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운 취소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넘어가고 이거는 좀 개념이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나중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헌재 입장에서 다시 또 보면은 통치행위를 긍정했다 중간 부분에 근데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다라고 본 것 중에 두 번째 거 있죠. 이거죠. 신행정 수도 건설을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와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 두 가지가 발생이 하는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충남 쪽으로 충북인가요? 하여튼 충청도 쪽으로 수도를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수도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행정 수도를 거기다 건설을 하든지 아무튼 뭔가 너무 서울에 포화돼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 때는 야당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야당 쪽이 국회의원이 좀 많으니까 이게 수도를 바꾸려면요 뭔가 이게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수도를 바꾸려면 이게 지금 법을 바꾸거나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야 이거를 국민투표로 붙이자 뭐 이렇게 국민투표로 붙여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였더니 이 두 가지 행정수도를 수도를 바꾼다라는 문제와 수도를 바꾸는 거에 대한 국민투표를 붙이는 거 두 가지를 다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야당에서 제소를 한 거예요. 제소를 했더니 둘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되는데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통치행위지만 그렇지만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도 이전 문제 자체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건 나중에 뭐 관습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군사시설이 이번 대법원 입장에서 군사시설이죠. 뭐 통칭이 긍정해서 세 번째 줄도 군사시설 보고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섯 번째 군사시 보호시 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제가 두 번 넣고 둘 다 지우세요. 둘 다 시험 문제가 나올 일은 없어요.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가셔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 부분 통치행위냐 아니냐 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표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통치행위 주체는 여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자, 통치행위 주체 맨 마지막 있죠. 법원은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법원이죠. 그 다음에 법원은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 자체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법원 말고 사법부 말고 우리의 3권 중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와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죠. 그럼 입법부와 행정부는 다 통치행위의 주체,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왔는데 사실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도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행정법 눈으로 한번 보는 거죠. 행정법의 의미, 조직과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구나 넘어가시고요. 행정법의 특징,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셔야죠. 자, 3번 법치행정부터 볼게요. 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만드는 거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욜로 우리가 입법부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지는 국가 작용을 행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치주의 또는 행정법에서는 법치행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치행정에는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세 가지가 국회만이 법을 만들고 법규범이죠.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거는 국민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뭔가 통제하는 어떤 수단이잖아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뭔가 딱 범위를 정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규를 만드는 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로만 가능하다라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러니까 법규를 창조하는 거는 법률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법률은 가장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작용은 법률을 어기면 안 돼요.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법을 어기면 위법한 걸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률 유보라는 게 있는데, 유보한다라는 말은 근거가 여기 있다. 유보는 근거랑 같은 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거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부터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갈게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인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행정이지만 실질적인 입법은 그럼 도대체 뭔데요? 실질 내용이 법을 만드는 거고 형식은 그러니까 주체니까 그건 행정에서 한대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원래 삼권 분립은 얘는 법 만들어. 넌 법 절대 못 만들어. 그 법을 갖고 적용해서 작용만 해. 그 다음에 판단은 너만 해. 이게 딱딱 나눠지는 게 권력 분립이었는데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또 행정부의 역할이 요즘에는 좀 복지국가다 막 이렇게 변하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좀 증대됨에 따라서 이런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예외들이 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령도 만들고요, 각 부령도 만들고요, 각 부가 총리도 만들고요. 좀 이렇게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만드는 입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거는 이런 행정 입법을 바탕으로서 뭔가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누가 만들었든 아무튼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거에 대한 그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법률이라고 했고, 수많은 법률 중에 가장 위에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헌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법률 다음은 뭐가 있어요? 명령이라고 했고, 명령이라고 했는데, 자, 뭔가 행정 입법, 누구나 제가 모호해지고 뭔가 예외가 발생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 예외가 함부로 대통령이니까 난 예외를 두고 막 할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법률을 만들 때는 헌법에 뭔가 위임이 있어야겠죠. 위임 유보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명령을 만들 때는 또 법률에 뭔가 위임, 근거, 유보가 있어야겠죠. 자, 그런 것들이 법률 유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에 따라 통치하는 행정이라는 그 법치행정에는 원래 원칙은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법률은 가장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안 된다. 였는데 이제는 뭔가 예외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 예외를 발생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예외를 둘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근거를 둬야 된다. 법률 유보라는 것들이 원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치 행정은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대한 내용은 행정기본법에도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볼게요. 행정기본법 8조 법치 행정의 원칙 해가지고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이거는 뭐예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법률 우위 원칙도 있는 거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이런 거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률 우위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자, 밑줄 칠 필요는 없고, 자, 넘어가셔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시 볼 때 의의가 뭔지 그래도 읽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가로 1번 의의 두 번째 줄에다가 법률을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적인 대표기관인 국회의 전속적 권한이다. 살짝 밑줄을 치고, 그런데 예외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 개에서 맨 마지막 줄 행정입법이 등장한다. 이렇게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그리고 5번 시험 문제는 이제 5번부터 해서 막 열심히 나오게 되죠. 법률 우위 원칙. 자, 법률 우위 원칙인데, 일단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를 좀 비교해 본다면, 법률 유보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명령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뭘 할 수 있어. 해. 근거를 둬. 이런 걸 적극적이라고 하고, 하지 마. 이런 걸 소극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법의 근거를 둬. 법을 어기면 안 돼. 이건 뭐겠어요? 적극적이고, 이건 뭐겠어요? 소극적이겠죠.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은 적극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부분이죠.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돼. 그 법률의 의미와 법률 우위, 법률을 어기면 안 돼. 그 법률의 의미, 이 똑같은 법률인데 개념, 범위가 좀 틀려요. 자, 우리가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 좀 지워볼게요. 나중에 행정법의 법원 쪽에서 나오는데 조리라는 게 나와요. 조리다라는 거는 그냥 누가 생각해도 타당한 거, 누가 야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조리라고 해요. 조리의 개념을 쓰세요 이런 말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어떤 약속. 근데 그 사회적으로 형성된 약속이라는 게 사회가 변하면 어때요?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는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회적으로 형성된 약속이다 보니까. 이것도 법원이거든요. 근데 지금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은, 지금은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조리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신뢰보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례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등이라든지, 평등은 뭐 헌법에도 있기는 하지만, 아니면은 뭐 부당결부 금지라든지, 자, 이건 지우고 뭐 부당결부라든지 금지라든지, 요런 뭔가 기본 원칙 같은 것들은 내가 왜 신뢰를 보호해야 돼? 법 어디 있는데? 내가 왜 비례 너무 심한 거는 하면 안 돼? 네가 잘못했는데 너무 심하게 죄를 주면 안 돼. 왜? 제재를 하면 안 돼? 법에 어디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야, 그거는 조리야.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러면 안 되기, 그냥 누가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 신뢰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 야,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결부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와서 성문화됐죠. 성문화되기 전에는 조리로서, 근데 이걸 어기면 위법하다고 했거든요. 왜 위법하다고 했을까요? 법률을 어기면 안 돼라고 했는데, 법률의 범위가 이런 조리까지, 그러니까 불문법까지 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이라고 해서 어떤 법에 딱 적혀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건 좀 너무 심하지, 안 되지, 이런 것까지도 다 법률의 범위로 법률 우위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이에요. 모든 법에는 당연히 법률, 명령, 규칙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리, 법의 일반 원칙까지도 다 포함하는 모든 법이에요.
근데 행정규칙은 요건 할 말이 좀 많으니까 요 그냥 행정규칙은 제외시킨다. 행정규칙은 아니다. 라고만 여기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법률 유보는 그러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명령을 만들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규칙을 만들고 뭔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유보는. 야, 너 근거가 어디 있다고 이런 명령을 내렸어? 에이, 우리끼리 그런 건 그냥 원래 있는 거잖아.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좋은 거잖아. 이러면 돼요. 이거는.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건 법치 행정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에이 뭐 나잖아.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법률 유보는 딱 정말 형식적인 법률, 성문에 딱 문자로 딱 적혀져 있는 그 법률, 그걸로 한정시켜요. 다시요. 법률 유보는 모든 법, 불문법까지 이 법의 일반 원칙까지 포함해요. 법률 유보는 아니에요. 딱 문자로 된 그 성문법의 법률에서만 근거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률 우위는 이거는 우리가 모든 법을 포함해요. 다만 행정규칙은 제외하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법률 우위는 하여튼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작용은 다 어때요? 다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법률 우위가 적용되는데 법률 유보는 뭔가 근거를 두려면 내려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있으면 그냥 국회가 법률 안 만들고 야,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야, 이것도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럼 대통령이 이제 야, 이거 규칙으로 정해. 다 그렇게 법에 그냥 그 유보를 해가지고서 자기들 일 안 하고 다 내려보내면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법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세부적인 시행 절차나 이런 것들만 밑으로 내려보내라 라고 하는 중요사항 유보소, 중요사항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유보소를 택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사항인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로 다뤄지겠죠. 자, 22페이지 보면 법률 우위 원칙 해가지고선 1의에서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소극 뭐 하면 안 돼. 법을 어기면 안 돼.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자 2번의 법률의 범위. 법률은 헌법, 법률, 성문법, 불문법 하여튼 모든 법규를 말하는 거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러니까 불문법이겠죠. 일반 원칙까지도 포함돼요. 그리고 그 밑에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죠. 자 적용 영역 모든 행정자격이에요. 시험 문제로는 그 가로 안이 나와요. 안이 나왔죠. 모든 행정자격이 적용된다. 여기다 밑줄치고 가로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사법상 계약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개인 간의 사법상 계약이 법을 어기면 되겠어요?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행정법을 막 보다 보니까 사법상 계약 이런 건 다 그냥 예외일 것 같거든요. 막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틀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자, 4번 위반의 효과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돼요. 법률을 어겼다. 법에서 하라는 것을 어겼다. 왠지 보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많이 나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한 작용은 무효이다 라고 쓰면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취소일 수도 있죠. 이게 뭐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을 어겼다고 해도 그렇게 막 중대한 거, 뭐 쬐끄만 거, 뭐 법이라는 게 쬐끄만 거, 큰 건 없지만 아무튼 뭐 쬐끄만 거 조금 잘못했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취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뭐 법률 위반의 효과는 법률 우위 원칙의 위반 효과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면 나왔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무효 또는 취소예요.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일 수도 있죠. 자,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에서 뭐 기출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좀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판례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이 사람이 택시 운송업, 택시를 하고 있는 분인데 면허 취소 사유가 생긴 거예요.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한 거죠.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사람은 택시 면허가 취소되겠죠.
취소되는데, 근데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죠. 전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은 택시 면허를 취소해라라고 법에 적혀져 있어요. 이게 법에 이렇게 우리가 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은 일단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가 취소됐으니까 택시 면허를 취소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냥 봤을 때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니까 행정청이 뭐를 했을까요? 택시 면허를 그냥 바로 취소한 거죠. 자, 어떻게 했다고요?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니까 택시 면허를 취소했어요. 취소했죠. 자, 이게 위법해요, 적법해요? 지금 파란색이 위법해요, 적법해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무 생각이 솔직히 좀 없죠.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고 지금 이 수업이 1시간째를 달려가고 있다면 뭐 별 생각은 안 들겠죠. 이걸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럼 왜 위법할까요? 지금 어차피 위법하다, 적법하다라는 판단은 법률 유보 아니면 법률 우위예요. 법률 유보예요, 법률 우위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디서 어겼을까요? 법에 근거가 있다. 유보는 법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택시면허 취소하라는 근거가 있네요. 근데 법을 어겼죠. 어겼대요. 왜? 아니, 법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 취소를 하고 이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니까 택시 면허도 취소해 라고 써져 있다는데 왜 너는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니까 바로 그냥 택시 면허를 취소했냐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법률 유보 원칙. 죄송해요. 지금 제가 뭐 하다고 말했죠? 죄송해요. 말을 아예 잘못했네요. 이거는 법률 우위도 위반이지만 법률 유보도 위반이에요. 법률 유보도. 왜냐하면 법에 운전 면허가 취소됐을 때 그랬을 때 택시 면허를 취소하라는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택시 면허를 취소했기 때문에 법률 유보도 위반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법률 우위도 위반이고 법률 유보도 위반이에요. 자, 일단은 그래서 법률 유보라는 건 이렇게 근거가 있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의에다 밑줄 치면 적극적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에다가 밑줄 치고 적극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다가 그 밑에 판례는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헌재 결정인데 헌재 결정인데 너무 시험에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시험에 이거 그대로 안 나왔다는 거지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나왔고 그 다음에 사실 다른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말을 나올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밑에 내용 보면은 세 번째 줄 뒤에서부터 그런데 위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밑줄 칠게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명령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법률 유보는 제가 형식적 법률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령, 기본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헌법이 있는데 근데 법률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했어요. 제가 위에서 밑줄은 안 쳤지만 헌법 37조 2항 이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잠깐 펴볼까요? 우리가 원래 비례 원칙 때 하려고 했는데 잠깐 본다면 헌법 37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러니까 기본권이에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뭘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헌법에 따라서는 법률이에요. 법률. 그런데 명령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하거든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다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판례가 그러면 왜 아닌데? 라고 판례한테 물었더니 판례가 여기서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거는 법률로만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가 된 그 근거가 있는 그런 규범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률, 딱 형식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둔 여러 가지 규범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과로 2번 법률의 의미에서 두 번째 줄 관습법이나 판례법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 일단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 명령은 법률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그냥 법률에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률의 유보를 받은 근거가 있는 법규 명령은 법률에 포함되죠. 그러면 밑에 보지 마시고 예산은요. 국회에서 정하는 거죠. 예산은. 국회에서 뭘 만든다고요? 법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산은 법률인가요? 예산은 법률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란 거는 그 법률이 뭐예요? 국민한테 효력을 미쳐야지 그게 법률인 거죠. 예산은요. 국가기관끼리 돈 얼마 쓰냐, 국가기관끼리 서로 효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법률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산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말이 돼요? 법률만이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법규 명령만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밑에 판례 예산은 법률 유보에서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되지 않아요. 거기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중간부터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 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건 맞지만 법률과 다르게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적용 범위에서 잠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 유보인데 이게 침해적인 밑줄 절대 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거예요. 침해 유보서는 침해적인 행위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가 근거가 있어야 돼라는 이제 학설이에요. 근데 전부 유보서는 전체 모든 영역은 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급부 유보설은 침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급부까지. 왜냐하면 침해적인 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 급부는 그러면은 근거 없이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부 유보설에서 침해뿐만 아니라 급부까지도 있어야 돼. 근데 그럼 뭐가 급부고 뭐가 전부고 뭐가 침해고 그러면 그거 말고는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또는 판례는 뭐를 택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중요사항 유보설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 이래다 밑줄 치고 또는 시험 문제나 아니면 책마다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본질성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기출이 한 번 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밑줄을 한번 보면은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이게 중요사안 유보설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 판례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판례 부분이니까 판례 부분은 좀 이따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